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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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개해 주시죠. 예,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는 윤희입니다. 상가 책을 좋아하는 산책입니다. 네, 크리에이터 이거부터입니다. 제 이 딸이 애들이 그 책 하잖아요. Y 시리즈 좋아하잖아요. 많이 들었어요. 네, Y 시리즈라고 예, 학습 만화인데 예. 주제나 뭐 이런 별로 이렇게 막 그런 학습 만화인데요. 그 Y 시리즈 뭐 한 200권 넘거든요. 그 중에 뭘 하나를 빌렸는데 크리에이터인 거예요, 제목이.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이제 한 거죠. 참 발빠르게 하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예림당은 정말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거예요. 예림당 책이구나.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야, 그거 봤냐 그랬더니 봤대요. 뭐 크리에이터가 뭐래 했더니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아까 아는 척을 하면 야, 아빠가 사실 크리에이터라고 볼 수 있어 라고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네. 좀 예림당은 좀 책을 더 쉽게 좀 네, 만들어주시면 네, 사족이었고요. 오늘 책은 산책님께서 네, 골라주셨는데요. 어떤 책 저희 같이 이야기할까요? 네, 저는 안셀름 그린님이 지으신 삶을 놓치지 마라 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저희 단톡방에서 이 책을 하겠다라고 딱 하셨을 때 드디어 약간 제가 그런 반응을 하게 됐는데요. 이 저자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제가 안셀름 그린님 책을 좋아해요. 이분 책을 모두 다 읽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꽤 여러 권을 읽었고 삶에 좀 이렇게 굴곡이 있을 때 그때 참 용기가 되고 위안이 되는 책이어서 신간이 나오면 주로 읽으려고 하는 네. 그런 저자입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제가 알라딘을 지금 띄워놓고 제가 항상 녹음을 하는데 네. 저자 및 역자 소개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코너가 안셀름 그림 뭐 최근작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총 870종 이렇게 써 있는데 다 읽으실 수는 없겠네요, 당연히. 맞아요. 네, 뭐 아무튼 네. 그 좀 더 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소책자로도 많이 나왔어요. 뭐 다시 만남을 준비하세요. 뭐 새롭게 시작하세요. 되게 얇고 얇은 책으로 많이 나오고 이 삶을 놓치지 마라라는 책은 분도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제 소제목으로는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는 용기, 삶을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겉표지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네.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한글과 닫는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책의 구성을 보면 정말 남녀노소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목차만 보더라도 그게 느껴지고 또 이분이 저자 소개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신학을 전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철학이나 이제 심리학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들도 정확하게 짚어내시는 분이셔서 실제로 제가 많이 찔렸고 그리고 찔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저를 잘 설명하는 적확한 단어로 상황으로 그래서 맞아 나 이래 이렇게 제가 간파당하는 느낌이었고 또 제가 가보지 않은 미래지만 노년이나 이제 작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책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수도 있어서 네. 이 안셀름 그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분은 네. 지금 그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지금 현재 신부님이세요. 그 베네딕토의 그 신부님이시고 그 베네딕토의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막 지치거나 뭐 정서적으로나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 문제를 상담해주는 신부님이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뭐 여러 일들을 하시면 주요하게 하셨던 업무 중에 하나 그렇고 또 이제 공지영님이 이분을 언급하셔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분, 그러니까 수도원기행 2에 보면 안셀런 그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공지영님이 되게 좋아하는 분이고, 네. 그리고 실제로 정말 산타클로스처럼 생겼고 만난 이야기도 짧게 에피소드로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가톨릭 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영성 상담가, 상담 신부 그쵸.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저도 이름은 저도 많이 들어봤고 사진을 보니까 진짜 약간 간달프가 참 생각이 됐고 되게 인자하게 생기셨고, 그리고 이분은 그냥 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경영에서도, 그러니까 유럽 사회의 약간 멘토 같은 분이에요. 야. 마치 우리나라의 법륜 스님처럼 네. 네, 그렇게 전체 유럽 젊은이들이나 유럽 사회에서 멘토로서 역할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유럽 사회에서는 순회 강연 같은 것들도 꽤 하시더라고요. 아, 참고로 이분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안셀른그림닷컴 이런 겁니까? 아, 모르겠어요. 주소는 잘 모르겠는데 막 서칭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전담 홈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스케줄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디에서 강연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도 나와 있고, 그리고 경영학 관련된 책도 경영학자랑 같이 쓰신 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좀 너무 종교 섹션에만 소개가 됐지, 유럽 사회에서는 그냥 일반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 저자 소개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BMW, 보쉬, 바이엘, 다이엠러벤츠 등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에서 조직 갈등을 해소하는 인기 상담가로 유명하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네. 네, 거의 무슨 뭐 피터 드러커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맞아요. 그리고 이분이 아마,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융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요? 뭐? 그 융. 심리학자. 네. 칼 융. 예. 네, 이름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좀 자주 언급되긴 하는데, 근데 그런 심리학이나,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학 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 서적만은 아니다. 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고, 물론 그 10가지 구성 챕터 중에서도, 그러니까 뭐 안전장치 한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코너가 꼭 나와요. 그러니까 현대인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를 던지고, 그리고 현상들을 쭉 설명해주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성경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지, 또 이제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제언들을 담고 있어요. 이건 또 완전 성직자 그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마지막에는 실제로 삶을 놓치지 말아잖아요, 제목이. 네.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7가지인가 10가지인가로 정리를 하거든요. 네. 그런 내용도 담고 있어서 꼭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도움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 7단계네요. 7단계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의 고수분들은 어떤 네. 종교적 언어를 꼭 사용하지 않아도 네. 지극히 보편적인 언어로도 종교적 가치와 일본 또 그런 뭐 세속을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하시는데, 뭐 당연히 이분은 그런 분이겠네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책 내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네네. 이분 일단 첫 번째 장이 안전장치예요. 실제로 그 젊은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뭐 어학연수 같은 거 많이 갔었잖아요. 저희 때 어학연수 가고 워킹홀리데이 요새 되게 많이 가고 젊은 시절에 그런 사례가 꼭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독일 사회를 설명하시면서 독일 사회에서도 뭐 계속 준비만 하다가 뭐 호주로 떠나고 싶어 하는 젊은이가 있다. 근데 계속 1년 내내 준비만 하다가 결국 떠나지도 못하고 계속 컴퓨터 앞에서 자료조사만 하고 있다. 뭐 그런 사례도 얘기하시고, 실제로 계속 떠돌아다니는 삶. 그러니까 뭐 호주로도 갔다가 다른 뭐 스페인도 갔다가 그러면서 정작 자기 삶을 직접 마주하지 못하는 청년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상적인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자유와 지평, 그러니까 자유와 안전을 동시에 누릴 만한 어떤 이 땅의 나라는 없다. 그런 설명을 하세요. 근데 너무 맞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계속 조사만 하는 거예요. 실행은 안 하고. 막 공부를 너무 하고, 뭐 대학원을 너무 가고 싶어. 근데 어디가 좋을까, 뭐 어느 대학원이 좋을까, 이것만 계속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만 몇 년 동안 하는데 실행은 못 하는. 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간파하신 거예요? 간파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실패하기 두려워서, 그리고 불안한 미래가 두려워서 안전장치들을 계속 쌓아놓느라 정말 중요한 자기 삶을 놓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간파당하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결국 이분이 제시하는 어떤 하나의 길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분이 제안하는 길은 결국에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림으로써 자유로워지는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너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지적하는 게, 하나는 너무 너 자신만 지켜보고 있느라,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과민해져서 실제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게 된다. 그런 문제점을 하나 동시에 지적하시면서,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또 어떤 걸 지적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느라 자기 삶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안하는 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정말 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집중해라. 그리고 완전히 너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타인과 연결된 삶, 주변을 돌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시거든요. 그런 삶을 진짜 놓치지 않고 삶을 오롯이 한순간 한순간 살아내는 삶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언어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인상적이었던 건 요새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너무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걸 너무 질병화 시킨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예를 들어 발표 불안이 있어요. 그럼 약을 먹는 거예요. 나 발표 불안 장애야. 이러고 너무 손쉽게 약을 먹고, 그리고 나 잠이 너무 안 와. 그러면 나 불면증이야. 그러니까 이름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질병의 이름을. 근데 사실 인간이 걱정이 되면 잠이 안 오고, 불안하면 떨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두려운 게 사실이라는 거죠. 불확실하니까 미래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여유를 주기보다는 그냥 약으로 해결을 하려는 현대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놀랐어요. 요새는 정말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네. 사실 약을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렇죠. 실제로 우리 사회 분위기 자체가 너 그거 되게 문제다. 그거 그냥 그 문제를 제거해버려. 그러니까 나 문제 있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는 조금 불안한 것 같아. 이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 불안 자체를 제거해버리거나 불안을 못 느끼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멋진 신세계에서 보면 실제로 0.01g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이나 분노를 일으키면 멋진 신세계에서는 그 상위 그룹이 약을 나눠줘요. 그리고 그 약을 먹으면 약간 그게 그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을 엔돌핀을 분비시키는 약을 줘요. 그러면 분노를 잠재우고 각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나오거든요. 그 올더삭스의 멋진 신세계에 보면, 그러니까 그게 자동 연결돼서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그냥 다 불안을 모두 다 느끼지 말아야 되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또 너무 속사포였나요? 아니요? 아니, 전혀, 너무 전혀. 너무 네.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누구는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 누구는 발표하는데 겁이 날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뭐 비행기를 탈 때 되게 극심한 불안에 시달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멀미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들을 그냥 없는 상태로만 계속 제거하는 방식으로만 가다 보니까 실제로 누군가가 불안해하면 방법을 하나밖에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꼭 불안이 아니라 뭐 요새 조현병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긴 했었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걸까요? 근데 실제로 약이 또 쓸모가 없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잘은 모르긴 하는데 좀 다른 약일 수도 있지만 그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스트레스의 어떤 한 종류로 다 이렇게 몰아서 생각했다면 그런 것도 있었고 실제로 어떤 호르몬이 이상해지거나 뭐 신경이 잘못돼서 그렇게 해서 막 생기는 것도 네. 있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걸 생각하면 네. 또 그런 처방이나 이런 게 사실 절실한 것도 사실이고. 네. 저는 선택지가 많아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왜 흔히 유럽 사회하고 우리 사회를 비교할 때 감기 걸리면 저희는 무조건 약 먹잖아요. 네. 감기 걸리기 전에도 막 약을 먹고 몸이 약간 으슬으슬해 그럼 바로 쌍화탕 먹고. 근데 유럽 사회에서는 감기 걸렸다고 병원에 가면 3일 동안 차를 많이 마시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면서 좀 쉬도록 해 이러잖아요. 회사도 나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마.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제거. 문제가 생기기 전에도 바로 제거. 약간 이런 방식밖에 안 남을 것 같아서 그런 사회는 사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라기보다는 단일한 사회로 가는 어떤 하나의 시그널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요 책을 보면서 좀 걱정이 그러네요.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두 가지 케이스를 어쨌든 이야기해 주신 건데 방금 그 감기 이야기는 우리가 여유가 없다는 척도거든요. 여유가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사를 쉬면 돼요. 그러면 사실 약 안 먹어도 3일만 누워있으면 체력도 회복이 되고 네.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회사를 나가야 되고 애를 봐야 되고 뭐 학교를 가야 되고 이러니까 일단 그 진통을 없애야 되는 거죠. 감기는 남아 있어도. 그리고 그런 또 아까 또 이야기해 주셨던 그 마음의 병에 대한 그런 것도 그 우리가 막 다 친한 척을 해도 사실 진짜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또는 공동체가 그 어느 한 개인에 대해서 뭐랄까 좀 글쎄요, 이거 뭐 공동체 책임론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털어놓고 같이 나누고 좀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찾아갈 곳은 병원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병원은 사실 그 의사 입장에서는 결국 그 사람을 어쨌든 그 증상을 완화시키든 병을 치료해주든 그렇게 해야 되고 당연히 의학적 접근으로 갈 수밖에 없고 특히 서양 어떤 서양 의학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동체적인 네. 그 이런 게 상실되다 보니 개인이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좀 어렵게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분 좀 약간 또 어쨌든 그런 영성의 대가시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생각이 연결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건 좀 진짜 다른 얘기지만 네. 저희 4명 중에 용도사님 포함해서 제일 말이 안 빠르신 분은 산책님이세요. 아, 그래요? 약간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싶나. 네, 이거는 약간 덧붙이는 말이었습니다. 네네. 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저는 그냥 선생님이 설명하신 거 쭉 듣고 저자는 불안을 끌어안으면서 희망을 놓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로 저는 들었어요. 라틴어 수업인데 거의. 예, 그러니까 네. 되게 사실 되게 종교적인 책인 것 같거든요. 성경 말씀도 빵빵 쓰여 네. 있고, 예, 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인 분이 예수님이다. 약간 이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좀 뭐 각각 가진 불안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쉬려고 하고
약간 그런 욕심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잖아요. 불안을 제거하려는 우리의 욕심들. 하지만 그 불안이 어떤 우리 삶의 근원적인 어떤 일상이고 그 일상으로부터 도피하려고 자꾸 그 불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불안이 여전히 우리의 일상임을 받아들이면서 그 불안을 끌어안되 그 불안에 낙담하지 말고 그 불안함을 끌어안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삶을 주도해라. 삶의 어떤 불안에 네가 끌려다니는 방관자나 어떤 불안에 끌려다니면서 그런 주체적인 인간으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주도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라. 하지만 너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너 자신을 어떤 타인을 위한 사랑에 적극적으로 몰입함으로써 자신을 잊어라. 약간 이런 메시지로 들었어요. 네, 맞아요. 예. 책을 굉장히 요약을 잘하시네요. 그냥 워낙 직접 때문에 텐션이 올라가죠. 아니,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네, 저는. 맞아요. 네. 너무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저 개인의 아쉬움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는 힘든 친구가 있으면 그냥 같이 울고 같이 힘들지, 그러니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힘든 친구가 있으면 불편해지고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더 옛날로 돌아가면 동네에 정말 이건 나중에 어떻게 뭐 편집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동네에 바보 형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네에서 그냥 같이 자랐고 저도 동네에서 같이 자랐고,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안 보이고 제 주변을 봐도 없어요. 그런 분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조금 천천히 가도 되고 조금 다르게 가도 되고, 그런데 뭔가 우리 사회는 하나의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의 틀에 못 들어가는 상태를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약을 먹고, 그러니까 저는 약 먹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약 먹어야 되고, 네. 그리고 상담도 받는 거 전 좋은데, 그냥 늘 그 정상의 모습, 정답의 모습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너무 강하고 그렇게 못 됐을 경우에 도태되는 심리가 너무 크니까, 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사회적으로 신경쇠약에 걸린 네, 약간 그런 전체적으로 느낌. 그러니까 단일 사회가 되는 게 저는 너무 두렵거든요. 근데 단일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갑자기 얘기 들으면서 네. 제가 푸코 모르는데 푸코 뭐 그 감시와 처벌이나 광기 역사 보면 그 바보형 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바보형이 없어지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감옥이 발달되고 격리시키는 문화가 들어오면서 바보형이 없어지는 그게 근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현상에 대해서 푸코가 비판하고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 바보형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말이 과연 그 말을 들으면서 지금 이게 정상인가 라는 생각이 다시금 번쩍 마음속에 일더라고요. 사실 그게 비정상인처럼 보이지만 바보형은 있어야 되거든요. 바보형이 우리 사회에 누군가 있고 하나 둘 주변에 있어야 사실 되게 정상적인 건데, 뭔가 동질의 어떤 사람들만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든 사회와 가정 속에서 되게 동질화된 집단끼리 놀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 되게 다양한 어떤 인종과 사람과 성별과 계층이 어우러져서 되게 그 다양성 속에서 그 서로를 용납하며 살아가는 게 사실 건강한 공동체인데 바보형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말에 그런 잡다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잡다한 생각이라기에는 너무 적합한 네. 그 푸코의 그 이야기를 끌어와 주셔가지고 네. 약간 사회적 맥락까지 저희가 좀 이야기가 좀 확장이 됐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 저도 들으면서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네. 다시 좀 개인적 맥락으로 좀 들어가는 건데, 불안할 때 어떻게 보통 하세요? 아까 이제 우리가 막 그 정리해 주시고 막 이랬잖아요. 불안을 받아들이되,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사실 늘 불안하잖아요. 생각하면 계속 불안하잖아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좀 약간 회피 스타일이에요. 그냥 생각을 안 해요. 아니 몰라,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이렇게 해야 좀 버티고 내가 좀 내 삶이 망가지지가 않지. 그 약간 회피 같은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컨디션 좋고 좀 괜찮을 때는 그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좀 컨디션 안 좋고 좀 뭐랄까 좀 제가 좀 안 좋을 때는 내가 이걸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똑같은데. 근데 그래도 저는 어쨌든 좀 저를 보면 저는 좀 약간 회피하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어떠세요? 저도 회피하는 스타일이 저는 대신 적극적인 상상을 통해서 회피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적극적인 상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지. 포틀랜드 한 달 살기 준비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항공권 검색을 하면서 그래. 이때쯤에 갈 수 있는데 못 갈 걸 알면서도 근데 아파트에 살아야지. 아파트 가격 검색하면서 아니, 못 근데 살 이거 걸 알면서도 안셀렘 그린님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깨달음이 안셀렘 그린님도 다 알 수는 없어요. 인간에 대해서. 네. 네. 누군가에겐 그게 어떤 힐링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정말 내가 도피하고 있구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불안을 끌어안으면서 정말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 자신을 잊어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 못하고 있구나. 근데 맥락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어떤 청년님 진짜 가야 될 계획을 세우는데 안 하는 거랑 너무 힘들어서 다른 걸로 낙을 찾는 거랑. 근데 그 공무원이나 약간 뭐 결국에는 진짜 그건 좀 그렇지. 공인중개사 결국에는 다른 어떤 자격증이나 결국에 그 공부 중독이라는 책이 저는 너무 공감인 게 뭔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태가 너무 싫어요. 네. 그 이 책에서 그 얘기도 나오거든요. 40 될 때까지 계속 공부만 하는 사람은 케이스가 또 나와요. 그 사례를 얘기하면서 언제까지 공부만 할래? 뭐든 해봐야 당신이 정말 좋아하고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지 않겠냐. 직업 훈련만 계속 받는 40대 때까지 직업 훈련만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저 같은 경우는 불안할 때 불안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제가 산과 책을 좋아하는 산책이지 않습니까? 저는 주로 산에 많이 갔어요. 혼자 너무 불안하고 힘들 때 이제 산에 가면 혼자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왜 힘들지? 지금 이 감정이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불안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고 지금도 불안할 때는 요새는 산에는 잘 못 가는데 공원에 가거나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걸어요. 그리고 잠깐 저도 약간 회피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막 빠르게 걸어요. 막 정말 뭐 코너에 몰린 쥐처럼 막 빠르게 걸은 다음에 내가 왜 불안하지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러나 역시 그런 제 안에도 다른 사람처럼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욕구로 제 불안을 소거시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죠. 나도 그러니까 SNS를 많이 보는 거였죠.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나도 뭐 그 사람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근데 결국에 그게 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자꾸 부정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누군가를 따라하는 삶이 그러니까 저 자신을 부정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은 해결책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좋았어요. 참고로 이 책을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분하고 아침마다 이렇게 한 챕터씩 읽었어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근데 그러니까 그 하루가 요 챕터의 키워드로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뭐 작은 다짐 같은 것도 하게 되고 뭐 SNS 하지 말아야지 뭐 되게 소소한 거 오늘 하루는 좀 적게 해봐야지 이런 다짐도 하게 되고 내가 다양성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불안들은 뭐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아침마다 읽으니까 좀 저는 되게 좋았어요. 되게 실천적인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늘 항상 SNS를 뭐 끊어버려야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날 어느 한 챕터를 한번 적용해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독교의 세계에서 오랫동안 살아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자신을 부정한다는 거 그런 거에 굉장히 우리는 많이 좀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나이를 먹고 좀 살다 보니까 저는 좀 약간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지긴 했거든요. 해봤자 이제는 비교 대상도 별로 없고 진짜 비교하고 막 비교할 만한 사람도 이미 다 내가 보이지 않는 걸 살고 있으니까 아예 모르겠다. 그런 것도 돼버린 것도 좀 있기도 한데 약간 좀 자유로워진 것도 좀 있어서 예전 같았으면 왜 뭐 저도 늘 이 바닥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듣는 설교는 새벽 예배 나와야 된다 이런 것만 맨날 듣다 보니까 어느 하루 뭐 성경 얘기를 놓치거나 이러면 그게 그렇게 안 좋은 것 같고 나는 모자란 것 같고 약간 이제 뭐 제가 믿고 있는 그 종교의 바운더리에서 이제 그런 고민을 늘 하고 저는 지내긴 했었는데 방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안전장치에 나오는 31쪽의 글이고요. 우리는 저마다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따르지 않습니다. 갖가지 이유를 대며 그 소리를 피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여정에서 보호를 충분히 받고 있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단호히 말합니다. 일어나 가시오. 깨어나 길을 떠나시오. 뭔가 사실 더 할 얘기 정말 많은 책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종교 섹션으로 가면 더 할 말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네. 페이스북 좋아요 눌렀거든요. 안셀름 그린. 네. 되게 자주 올라오네요. 역시 보통 양반이 아니었어요. 네. 경영하게 심리하게 철학신학을 하신 분. BMW에서 직원들을 상담하는데 지금 현재는 수도원 원장이시고. 네. 네. 금요일 책에 빠지다. 오늘은 산책님의 소개로 안셀름 그린의 삶을 놓치지 마라 이 책 가지고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뭐 들으신 분들도 워낙 이분 책이 많으니까 뭐든 하나 집어서 읽어도 사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 들고요. 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